어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서울법이 다시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오전 재판 기록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네, 대법원이 선고 하루 만에 먹어. 서울고법의 들어. 미고 사건 기록을 입에다 먹어. 넘겼군요. 그렇지. 해서 먹어. 네, 서울고등법원은 뭐? 오늘 오전 이재명 후보 삼촌이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을 대법원으로부터 송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상고심 선고를 내리면서 선거사건 적시 처리 원칙을 강조해온 만큼 후속 절차에도 속도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법은 송부 직후 파기환송심 사건 본원을 부여했고 곧이어 배당 절차에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정상 2심 이거 사건을 아니야, 심리한 혼자 못 형사 먹는 거야? 6부를 제외하고 형사 2부나 7부 가운데 한 곳이 맡게 될 전망인데요. 파기환송심은 접수 통지 등 별도의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네, 대선이 한 달 남은 상황이라서 언제쯤 어떤 결론이 나올지가 관심인데요. 지금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 후보 사건에 대한 상고심의 판단은 환송받은 원심법원에 기속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법원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을 서울고법에서 다시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양형심리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서면 검토만 이루어지는 상고심과는 달리 그거 하려고 파기환송심에서는 공판기일을 열어야 하고 피고인인 이 후보가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이 후보 측에 출석 요구서나 기일 통지서를 보내게 되는데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 진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통상적인 형사사건 파기환송심만 하더라도 접수부터 선고까지 최소 한 달은 걸리는 만큼 파기환송심 선고가 대선 투표일까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로 상고심을 선고한 것을 보면 서울고법도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파기환송심이 이르게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이 후보 측이 대법원에 다시 상고한다면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만약 이 후보가 판결 확정 전에 당선이 된다면 그 시점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심리를 계속 이어갈지 중지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네, 출마설이 돌았던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당선되면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추진을 바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정치권은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 선고